두 번째 여기 식상을 이제 우리가 그 생각 대화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건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죠. 이것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네? 에너지. 기 차원에서 이걸 풀어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별표 그리고 뭐 하는 건 상생 상극 기준으로 본 거예요. 상생 상극 기준은 이거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좌표는 이걸 중심으로 보잖아요. 얘를 중심으로 에너지가 왔냐 나가냐지. 상생 상극은 자연 오행에 대한 상생 상극이에요. 그럼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 그러면 보세요. 이 분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얼마큼, 내적 에너지가 얼마큼 있을까요? 에너지가. 이게 들어가는 에너지죠? 이거 들어가는 에너지죠? 얼마예요? 35가. 이거 합하면 얼마예요? 85죠. 85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뛰어도 여기 12배가 안 뜨고 여기는 2배가 안 뜨요. 그죠? 그러면 이건 활용 에너지, 바깥쪽 나오는 에너지. 안에 싸우고 하는 에너지가 무궁무진하게 잠재 영향이 엄청 강하죠. 책을 한 80권 읽으면 한 10대 건 정도 얘기할 정도. 그좀 많은 거예요. 영양, 내적 에너지가 강하죠. 그 두 개를 합해서 잠재 영양, 이거 두 개 합해서 활용 영양이라고 되어 있죠. 책 끝까지 안 읽었네. 그 중에서 활용 영양의 신상관과 재성도 활용하는 영양이죠. 그죠?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 에너지에 대한 것은 내적 에너지가 충분해. 더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80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뭐 잠도 안 자고 주무시려고 젊은 사람이 못 따라가죠. 그런 내적 에너지가 아직도 팽팽하죠.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이 그림을 보는 걸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예시고. 이거 식상에 나오는 거다. 식상 봅시다. 얘들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니까 난리가 나서 이렇게 춤추고 끼가 하나 와요. 네? 끼가 식상은 식신상관을 합쳐 부르는 말이고 재능형, 실행, 진보, 크리에이티브, 창의 이런 뜻인가? 이런 걸 안에 있는 게 막 나오는 거야. 독서한 거, 연구한 거, 공부한 게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없으면 이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없는데 이게 막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한테 진실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근데 이게 없이 이거 0인데 막 50 나오면 그 사람은 뻥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몇 마디 하면 안 믿어. 아, 뻥쟁이라고. 신기하게 많아요. 이 아예 내적 호환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컨설팅하겠어요? 말은 적게 하고 연구, 노력 좀 더 해라. 그럼 연구 노력만 조금 더 하면 이 발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권을 읽어보면 10권을 써먹는 거죠. 하나 가르치면 3개, 4개를 알아보는 사람. 응용력이 뛰어난 사람이 또 반대로. 이런 사람은 응용력이 뛰어날까요? 안 뛰어나. 응용력이 안 돼. 10개 읽어서 한 개나 2개 써먹는 사람. 내공이 강한 사람일 뿐이야. 응용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응용력 뛰어난 데다가 일을 시키면 될까? 아닙니다. 그래서 식상은 일주가 생하는 생명에너지다. 식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식상이에요.
시. 식상이 뭐죠? 아이고 식상해. 반복하거나 여러 밥 몇 개 먹고 나면 아유 식상해. 실증내. 계속되는 걸 싫어하는 거 식상해요. 사주용어. 비가 약하다. 비가 약한 거 토가 약하다. 그 다음에 많죠.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사주용어 많아요. 그 중에 식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짜증 나려고 새로운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식상이에요. 풍류를 즐기고 자유분방하고 삶을 즐기고 다재다능하고 끼가 많아 대중을 상대로 자기 표현을 잘한다. 그래서 예술적 감수성이 강하고 창의적이고 진보적이다. 그런데 막 떠들어도 이제 식상은 뒤끝 같은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창의적 재능, 진보적 에너지, 실행의 힘, 자유분방한 삶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고요. 육친관계로서는 이게 나라고 하면 여긴 뭐예요? 예?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되겠지. 여자는 나니까.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장모가 되는데 왜 장모가 되는지는 조금 이따 가르쳐 줄게요. 이것도 뭐 태정태세 따져서는 안 돼요. 딱 보고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좀 따져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주와 같은 것은 식신이라고 하고 다른 것은 상관이라 하는데 식신은 창의력, 기획력, 예술적 감과 내적 에너지 충만 이런 거고요. 상관은 활동력, 표현성, 신바람, 모지람, 말 잘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상관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거를 굳이 딱 잘라서 식신과 상관을 구분해갖고 안 해도 두 개 섞어서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상관의 담대한 자기 표현, 순발력이 좋겠죠? 이런 분 순발력이 좋을까요? 아니, 한참 생각하고 한번 괘씸하면 한 달 좀 뒤에 가서 나 그러거든요. 자유로운 표현 잘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엄청 이게 빅마우스 이게 상관. 식스상관은 또 이제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술성, 재능, 연구 능력 이런 것도 있대요. 그렇죠? 기획력 이런 것도 잘하고. 그럼 마케팅은 누가 잘할까? 이 기업이나 이런 사람보다. 기업은 이런 꼰소리 하면 절대 두 번 다시 방문 안 하잖아. 그럼 마케팅이 되겠어? 아니, 굶어 죽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뭐. 그런데 식신상관이 뛰어난 사람은 자존심이 뭐가 없지. 그냥 앞으로 완성할 때까지 가는 거지. 철면피지 뭐. 정치인 뭐 있던 사람이 이거 해당하겠죠? 재성 세 번째 여기 재성. 이 재성도 에너지가 나오죠.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엄마가 아들 키우는 엄마가 애들 밥을 먹이면 자기 뱃속에 안 들어가도 애가 막 먹어도 자기는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거는 이 에너지는 대가가 있어요. 내가 공격 전쟁을 했어. 이겼으면 대가를 받. 뭐야 뭐라고 하지? 무슨 문자 있잖아. 이겨갖고 갖고 사업을 하면 돈을 딱 투자하면 얼마큼 더 벌어야 돼요. 여자를 한번 딱 꼬셨다 하면 반드시 내 품에 와야 되고 하는 목적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어떤 게 더 많았을까요? 이게 훨씬 더 많죠. 이게 더 에너지 많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옛날 사람은 이걸 재관이잖아요. 이 재관 이게 돈이 있고
그 추세를 한 이 두 개를 책으로 봤어요. 사회적으로 공경사회, 폐쇄사회이고 그 신분제 질서의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도 내 사주 좋아하면 이게 좋으냐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재물성이 하는 것은 뭐예요? 재물, 쟁취, 욕심, 비즈니스 이런 걸 잘하는 것이죠. 축제.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계산을 잘하겠죠. 계획적이겠죠. 그다음에 도전적이고 그렇겠죠. 도발을 잘하겠죠. 도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어떤 재물이 자기한테 오겠냐고. 대시를 해야죠. 미인한테 가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 미인이 자기한테 오냐고. 안 오지. 그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의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랭이가 되겠죠. 또 노랭이도 되지만 기분 파악이 돼요. 이런 사람. 축제, 계산적인 이성. 얘는 이성적인데 얘는 모를까요? 감성적이고. 그죠? 이게 자기 감정 얘기 아주 조심하고. 이건 돈 계산을 하면 잘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성적이죠. 일조 운명에 같으면 성취지향이에요. 성취지향. 그다음에 같은 것은 편제니까. 다른 것은 정제는 뭐예요? 정제는 안정제, 월급제입니다. 이자놀이하고 월세 받고 뭐 이런 사람은 정제. 아이 째째하게 뭐야? 야,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크 꽉한 번에 그냥 올인해버리고. 그거는 편제입니다. 사업 비즈니스는 편제 쪽이고 취업을 해갖고 직장 명하면 정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저축을 꼬박꼬박 해갖고 완전히 그냥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정제가 되겠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정제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엄청 따져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파로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것도 뭐 효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고. 무모한 도전을 그런 건 재성이겠죠. 재성 중에서도 어디? 편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빨리 가요. 그 다음에 정제는 성실하다. 위기 대비하고 전략과 인생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결국은 어때요? 잘 살죠? 잘 사는 거예요. 현재 특성은 용마 성분이고 드라마틱한 재물을 말하고 유동적인 재물을 합니다. 재성과 육신관계는 육신관계는 나중에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성은 이거예요.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죠. 이렇게 환성은 나한테 이것도 에너지를 주는 건데 이 에너지하고 이 에너지가 같은 게 이거는 어떤 조건이 없죠. 이것도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주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성. 자기가 공부하고 엄마가 나한테 지금 밥을 먹이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계산하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걸 해서 이걸 해서 재라고 해요. 기존의 명령은 이걸 극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극이라고 그러죠. 이건 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 극, 재, 화라는 이런 거예요. 재는 에너지가 가긴 가.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가듯이 이것도 에너지가 엄청 가. 단 조건이 통제가 있어. 어떤 통제가 있어. 선생님이 숙제해라고 그랬는데 안 해왔어. 손바닥을 때려. 얘를 죽이려고 때리는 거 아니지. 그렇죠. 죽이려고 때리는 거. 엄마가 해초리를 막 때렸어.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해초리 때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죄야, 죄. 그때 죄야. 공중도덕을 지켜. 야 돼.
안 지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신호등을 갖다가 돌아가야 되는 신호등 무시하고 칵 가버리면 질러 가야 돼.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처벌을 받아. 내 비즈니스하고 해서 돈을 은행에서 빌려왔는데 돈을 이자를 안 갚아. 그러면 통제를 받아. 돈이 들어올 때는 기분 좋아. 대출 받아왔어. 근데 이자 안 갚아. 원리 이것도 없어. 성실하지 못해 그럼 통제를 받아. 신용 돌려. 이런 에너지. 부채. 또 에너지. 부채도 자산이야. 그런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통제, 공중도덕, 법, 질서, 룰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런 것들이 이 조직 생리로 운영되는 데가 어디예요? 공무원, 군인, 경찰 뭐 이런 큰 회사 조직 질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강한 사람은 그런 쪽에서 성공을 하고 잘 견뎌낸다 이런 데.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런 창의력이 있을까요? 막 시키는데 공중 딱딱 솔솔 수범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른 거죠.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명예, 신용, 그다음에 질서, 뭐 권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해요. 여기 보면 딱 넥타이 매고 그날 할 거 뭘 할 거 딱 체크하고 야만 완벽하게 딱 하고 여기 사장이 어떻게 흠 잡을 게 없잖아. 이 머리 이니만 이거 좀 잘라갖고 깨끗하게 하고 이게 관이 딱 조직조직 흐트러짐이 없어. 여기는 누구야 이게? 재관이 강하네, 그죠? 재관이 수익재관이 강해. 일도 잘하고 일 결과로 돈도 벌리고 이 돈 벌리면 어떻게 명예 관을 사죠. 이렇게 형태가 돼야 이게 재가 유지가 돼. 이게 없으면 재가 빠져가는 요 관계 중요해요. 이렇게 됐을 때 돈이 벌리고 나면 우리 뭐 이상한 빠진 거니 술집이니 하고 돈을 막 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판사 출신, 뭐 검사 출신 친구 다 새겨갖고 동장 뭐 구청장하고 와서 막 사진 찍어갖고 집에 가고 뭐 온통 권력자들하고 사진 찍으면 도배를 하고. 그게 왜냐면 돈 벌고 나면 이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이게 돈이 지켜지고. 사회적 원리야. 그 사람은 돈 벌고 나면 왜 관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요 세지 않게 하고. 이게 없으면 세버려. 그러니까 거꾸로 따지면 돈을 벌으면 힘센 놈 동네 주먹 깡패한테 돈을 바쳐야지 지가 산다는 얘기야. 안 받지 권력자한테 안 갖다 주면 이게 비싼다니까. 이 자식 말이야. 동네 골목에 노점상을 해도 거기에 얘네들한테 딱 상납을 해야 그 유지가 돼. 돈 벌면 그렇게 관을 사게 돼 있어. 사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 관. 남자한테는 여기가 남자한테는 여기 여자고 여자한테는 여기가 이제 남자를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육신관계는 나중에 한 번에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죠? 이게 내 이제 여자라고 할 때 나하고 여자하고 누가 힘 세나요? 네? 여기가 세죠? 그럼 나는 여자하고 관계에서 보면 아니 이게 남자죠?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남편을 통제할까요? 질투를 못하고 그냥 끌어다닐까요? 남자보다 기가 더 세는 거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쫓겨?
여기는 제가 많이 발달했네, 그죠? 제가 발달하고 했는데 이 강호동이 거인가 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강호동이가 무슨 고기 사주냐 하는데 맨 고깃집에 가서 돈을 벌고 그러는데 그래도 착한 일 하나 봐. 내가 그걸 어떻게 기부를 하고 뭐 그런가 봐요. 어떻게 벌든 개같이 벌어도 정성같이 쓰면 정성이 돼요. 정성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정관은 공무원 생각하면 돼. 승진 계산하고 막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탈이 없어요. 이게 얘기 이해는 되겠네? 육치는 나중에 하고. 관성. 여기서 이제 다른 생극제화하고 상생상과하고 생극제화의 차이 딱 하나 요거 외우고 가면 이렇게. 관성 기존에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극이라고 했어요. 극. 근데 상생상이 제라고 했죠. 자동차로 따지면 이게 브레이크예요. 이제 자동차로 비유해가지고 설명해주면 아주 편할 때가 많아요. 이 브레이크, 요건 뭘까요? 엑셀레이터, 가속기. 밟어, 막, 고고. 요건 뭘까요? 기름. 그래. 기름이 들어가야 되죠. 이건 뭐예요? 운전사. 주인이요, 그죠? 그래, 요건 뭘까? 그게 돈이잖아, 돈. 화물. 황금 덩어리를 싣고 가는 거야. 황금 덩어리를 싣고 가는 차야, 이게. 운전자 황금 덩어리를 싣고 가요. 네? 이분은 운전자가 엄청 가고 기름도 빵빵해. 근데 황금 덩어리 싣고 가는 황금이 가벼워. 속도가 얼마든지 차가 고장날 일이 없어. 그렇죠? 이 브레이크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브레이크는 이 차가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 브레이크는 또 제2의 엑셀이에요.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엑셀이 필요할까?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엑셀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엑셀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형태는 제동을 한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엑셀을 도와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으면 엑셀 못 밟으니까. 그래서 브레이크 이꼴은 엑셀 이꼴은 브레이크 이꼴은 또 다른 이름의 엑셀. 왜? 기름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요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걸 극으로만 봐와서 현관, 그 다음에 관살, 살자가 붙으면 여기 다 있죠. 날 통제하니까, 극이니까 그걸 살이라고 했어요. 사용식. 근데 생극제와 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어떤 대가와 보상을 치러야 되긴 하지만 나한테 뭘 준다? 가속하게도 만들어주고 기름을 넣어주기도 하는 또 다른 생명 에너지다. 그렇게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용살, 어쨌든 이제 기존의 사주를 해석하는 데서 지금 패러다임이 약간 변해가려고 하는 걸 느끼나요? 예. 생극제화의 개념에서 변해가요. 시대적 관점도 그렇고, 가치적 관점도 그렇고, 우리 전원 세대들을 상대하는데, 상관, 경관, 휘신, 제살, 이상한 소리 해대고 그러면 이게 뭔 소리요? 관성은 윤리적이겠죠? 정직과 솔선, 자기 절제 있겠죠? 권위, 통제 이런 거 잘 따르고. 인성은 요거예요, 요거. 뭐예요? 기름이죠. 기름은 마구 그냥 밟는 대로 기름을 그렇지. 너 밟으면 내가 기름 안 넣어줘 이렇게 소가지 비울 일이 없죠. 얘는. 엄마가 밥 먹여주는 거 똑같잖아요. 그 인성은 그래서 인성이고 그 밑에 보면 참을 인자고 끌어당길 인자고
어질인자고 그래요. 원래는 도장인자잖아요. 도장인자. 국가에서 그 라이센스를 받았을 때 국가에서 받은 라이센스 도장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 뭐 시장, 국회의원 이런 사람 왕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으면 가서 도장 한번 쪄야 되는데 도장이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끈을 요구로 딱 갖고 다니는 거 그런 법을 찾다고 그러지 인수하려고. 이 도장인자고 그래. 인수할 때 숫자도 도장 끈을 내는 숫자라고 그러지. 실사변에서 그래서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도장 찍는 거니까 문서운이 있다고 그러고 문서는 어디 있어요? 관운 또는 부동산 뭐 라이센스 뭐 이런데 뭐 물어보면 도장 찍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인수를 봐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보고 되겠냐 안 되겠냐 좋냐 나쁘냐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 도장인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착안을 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인수도 인성도 편인과 정인이 있겠죠. 그러면 공부를 하고 전통을 따지고 하는데 공부를 해도 제도권적인 공부하면 뭐예요? 정인. 사주 명리 주역하면 이건 뭐예요? 편인에 가까운 좀 독특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공부를 하거나 사람들이 잘 몰라도 돈은 안 되는 쓸데없는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다 편인이죠. 여기서 그런 거고 그런 취향이 있으신가 보지 보이네. 정의는 인내력 있고 자비로움 있고 덕망 있어. 엄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문적 공부, 윤리적 지도, 실천적 덕망, 인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조와 같은 것은 편인이라고 그러고 비제도권 취향이고 판단력과 융통성 눈치가 빨라. 편인하면 눈치가 빨라. 제도권의 취향은 정통성, 인내력 또 오히려 정통성, 인내력을 하면 그 뭐라고 그러지? 눈치코치 없이 막 하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하여튼 그런 거. 학습을 따지면 이는 습에 해당하고 학은 관에 해당된다고 얘기했나요? 그 학문적 지시, 자부와 긍지, 도덕, 영양 이런 것들에 강한 것이 인성이에요. 육신관계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요.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십성은 육신관계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십성은 일단 진도를 나갔는데 책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십성은 이제 계속 우리가 자꾸 반복하고 그걸 응용하고 이렇게 해야 될 영역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